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보보안 법률과 보안 거버넌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제 아시겠죠? 네, 인식시키는 거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그다음 그도 안 되면 바로 기술적 구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 뭐 인식 부분도 요즘에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안 쪽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게 그렇게 좀 느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은 공학들이고 특히 공학적인 어떤 그런 걸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법률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학도들은 특히 잘 모르는 편인데요. 그렇더라도 요즘에 많이 알 수 있는 게 법 제대로 뭔가가 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보 보안에 관련된 그런 법률들은 어떤 거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IT 거버넌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정보보안 거버넌스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게 무엇인지 느낌이 좀 안 오더라도 단어 정도는 이제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자, 먼저 정보보안 관련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못 막았을 때 그에 대한 책임들을 묻기 위한 그런 처벌 규정들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규칙들, 기준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혼나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민사 책임, 그다음에 형사벌, 뭐 행정벌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라고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개인정보보호법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이 법률들이 적용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위법,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가는데요. 대충 한번 보실까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국회가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고 각 장관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들이 고시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는 우선이죠.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하위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국민에게 알리고자 작성된 공문서다 그랬고, 여기 보시면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기게 되면 실질적인 행정처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법이 더 어때요? 예, 우선이다. 옛날 법보다. 그렇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법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다 보면 그 아주 그 세세한 부분들 규정하지 못해가지고 또 허점, 뭐 구멍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법들을 제정해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법은 아무리 규정해서 세세하게 만들더라도 또 이렇게 좀 구멍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호 의무 비교를 지금 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들이 각각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읽어갖고는 뭐 크게 차이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가지 마시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관리 계획 마련, 접근 권한 관리, 비밀 보호 관리, 접근 제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헌조 방지, 정보의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뭐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좀 눈에 들어온 것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법률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로 가 보시죠. 거버넌스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 안에서 뭐가 들어있는 거 느낌 오세요? government 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느낌 오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조직에 필요한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해요. 수립된 보안 정책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될까? 보안 정책, 그러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이 됐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보안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일련의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보안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어. 사장님이 또는 대표님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행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장님이 얘기한 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실행하는 어떤 체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는 거를 우리가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률과 규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적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액션이 취해지고 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보안 문제가 굉장히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 전략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더욱 엄격해진 컴플라이언스 충족을 위해서 이거는 앞에서 보셨던 보안 법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준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건 결국 기업의 생존과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거버넌스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정보보호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정보보호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전산이 왜 필요해? 근데 지금은 전산 빼놓고 얘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한 2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요. 전산이
그 돈 먹는 부서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돈만 먹는 부서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안 할 수. 지금 어때요? 전산이 가장 먼저 선두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전산, IT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니까요. 특히 누구한테? 경영자들에게는 전산, IT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컴퓨터도 비싸지. 그 뭐 유지보수비, 네트워크 사용료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도 그랬어요. 그걸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안 장비를 사들이고 야 IT에도 돈 그렇게 썼는데 보안도 또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거버넌스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겠죠. 전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총칭한다고 한다면 정보보안 거버넌스도 보안과 관련해서 그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체계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보보안 거버넌스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하면 CIA 유지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 경영층 그러면 누구? CEO님 포함 뭐 그 밖에 이제 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회 여기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여기 정보보호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해서 정보보안, 정보보호에 대한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옛날에 인지가 안 됐다니까요. 인식을 못했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랬다고요. 근데 그거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는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결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이해 못하면 잘 안 돼요. 그게요. 비슷한 얘기를 전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뭐냐?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목표가 비즈니스 연계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요즘 기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잖아요. 보안이라는 문제가.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라가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그 규칙, 특히 여기서는 이제 공정한 절차와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준수하면서 그러니까 지켜가면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이 말이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들리시면요. 드라마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IT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는 고객 정보를 빼내서 그걸 다른 데 재판매하는 거야. 교묘하게.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범죄적이에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책임성. 이러한 기여 활동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가 생겼을 때, 안 생기면 제일 좋은 건데요.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뭐 가장 크게는 항상 대표가 책임지는 게 좋겠지만 대표님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래? 그러면 어떻게? 누구죠? 치프. 그다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오피서, 정보보호 책임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책임질래?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그림이에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쪽은 법에 관련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목표, 그다음에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진행하기 위한 활동들로 몇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거 봤었던 단어다. 뭐죠? 예, 이렇게 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죠.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 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약점을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은 말이에요. 위에 쓴 말인데 다시 써놓은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잠재적 위험성을 용인 가능한 수준, 뭐죠 이게? 교수님 표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적어놨네요. 그 정보에 대한 가치, 에셋에 대한 가치를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용 가능 수준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위험이 가져다 두는 영향 또는 발생했을 때 줄 수 있는 손실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치에 따라서 뭐 대응 전략이 달라질 거란 얘기고요.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얘기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되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 재산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큰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삼풍백화점이 가운데가 폭 주전돼서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근데 이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한 어떤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삼풍백화점의 오너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그 기술 엔지니어, 그러니까 건물 구조를 살펴봤었던 사람이 영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근데 그 쉽게 얘기해서 CEO가 내 돈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문을 하루라도 더 열어야지, 내 돈은 어떻게, 이러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가치를 어디에 두냐, 또는 내 자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에 어떻게 그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를 따져서 그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달라져요. 어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직에 적합한 유형 관리 프로세스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IT 운영 관리와 연계하는 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정보원은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 IT하고 되게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보원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해킹,
뭐 컴퓨터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막 그것만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데 IT 공부하면서 정말 실생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꼭 IT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IT가 없더라도 정보 보안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요즘에 정보 보안할 때 그 정보라고 하는 건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시스템,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거하고는 당연히 연계가 잘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위험 관리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과를 측정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수행하는 정보보안 활동, 보안 거버넌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정보보안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가 보안 전력에 의해서 수립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뭐가 투입되고 있거나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요. 지금 뭘 보셨냐면 정보보안법에 대해서 봤어요. 관련된 법. 크게 4가지 정도 소개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IT 거버넌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보보안 거버넌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의 관계도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이 말을 좀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